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저희가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역사의 진실. 오늘도 조시철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얘기 저 얘기를 좀 하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프닝을 좀 줄였습니다. 짧게.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원자력 얘기를 이 원자력 기술과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히 밀접하다.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에너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 사진이요, 2014년 1월 30일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의 때 소개해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국가 문장이고요. 수풍발전소.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역사 왜곡이 심각한지요, 저 사진을 보고 종북좌파의 그 학자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봐라, 남한에서 자꾸 한미훈련하고 하니까 북한에서 둥하관제 훈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등하관제를 등하관제 훈련을 해서. 그래서 얼마나 김일성 수령 밑에서 한민족이 위대한지 이렇게 한순간에 어둠으로 만들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저게 이제 대한민국의 사진 모습이고, 그 이후에 완전히 평양쯤에 점이 하나 있고는 다 까맣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면 이제 중국인 거죠. 동북삼성이죠. 그러면 무슨 놈의 둥하관제 훈련을 3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둥하관제를 왜 합니까? 폭격하지 말려고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바로 그 종북 좌파 역사가들이라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서울대 학생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북한이 좀 못 살긴 못 사나 보다. 뭐 인민들이 피곤하니까 잠 잘 자라고 불 꺼진 거겠지. 그리고 대한민국 봐라, 서울만 집중 개발해서 지방이 시원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권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진 보고. 서울대생들이요? 이 정도로 왜곡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가장 뭐 좋은 대학교라고 하는 서울대의 그 수준이 딱 그 수준입니다. 종북좌파 없고, 그 영향력이 세계적인 엄청난 그런 거죠. 그 안목도 없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이념과 기존의 선동대에서 알고 있던 사실에 이 팩트를 뜯어 맞히기 위해서 하는 소리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그냥 된 게 아니죠. 결국 위대한 지도자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의 감시하에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서는 장면입니다. 투표한 장면이죠. 저 오른쪽에 보세요. 남로당 좌익계가 죽창 가지고 투표를 방해하죠. 그래서 경찰이 지키는 겁니다. 저런 방해 속에서 했고, 이 박사님이 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도 그랬는데, 저분이 두 번째 눈물 흘리십니다. 첫 번째는 그 47년 12월에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그 유엔 감시에 세우겠다고 그 발표할 때, 그때 우십니다. 평생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거 치르게 될 때 또 감격해서 우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저 선거가 참 힘겹게 치러진 거 아닙니까? 저 선거 때문에 제주 4.3 사건도 그게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고, 더 놀라운 거는 부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좌파들의 파괴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투표하러 가지 말라 이거였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쪽에 그 죽창들 보세요. 그 다 걷어놓은 거죠. 저건 압수해서 가지고 압수해서 보관하는 거죠. 투표하면 저걸로 다 찔러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봤던 거죠. 그게 예나 지금이나 이 좌파들의 폭력성, 난폭성입니다. 그 지난 그 백남기 농민 때도 죽창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5월 14일 날 북한에서 그동안에
수풍발전소에서 남한에 약 5만 내지 10만 킬로와트를 도와줬거든요. 그걸 딱 끊어버렸죠. 남한에 이제 합법적인 정부가 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 암흑을 체험한 거죠. 하루아침에. 예. 그나마 또 6.25 전쟁으로요. 60%가 다 파괴가 됐습니다. 전력시설이. 예. 저 전부산 때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또 사진을 또 찾았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게 다 망가져서 그렇죠. 파괴돼서 전력이라는 것은 그렇죠. 진짜 예.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네.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그 원자력을 세우게 되는 건데, 요건 이제 참고로 1992년도 사진입니다. 이미 저 때부터 이미 북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페리 국방부 장관이 북폭해서 끝내려고 그랬죠. 그걸 막은 게 김영삼 정부입니다. 예. 자, 요게 2002년도 사진입니다. 예. 그대로죠? 남한하고 그러니까 엄밀히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막은 것은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정권들 예.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네. 이제 체제전이 끝났습니다. 2002년도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은 계속 발전하죠 지금. 예. 자, 여기 2003년도 네. 럼스펠트가 또 이때 한번 그 북폭을 하고 통일을 구상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당대표 때 방문하죠. 이때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이거를 엄청 방해했습니다. 둘이 못 만나게 하려고. 근데 만났죠. 그래서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북진 자유통일을 꿈꾸게 됩니다. 이 현실을 보고요. 설명을 듣는 거거든요. 이제 평양만 환화타는 걸 설명해 주죠. 북한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에너지와 체제와 모든 것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이제 그 이해창 당대표와 대선에서 끝나고 좌절하지 않고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럼스펠트로부터 이 현실을 듣는 거죠, 직접. 2009년도 사진입니다. 2010년도 사진이고요. 2011년도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2012년도 사진입니다. 북한은 오히려 점점 더 열악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핵을 개발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평양역 부근에 새벽 6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김일성 초상화에다만 빛을 비췄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인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초상화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우상화가 네. 지금 보면은 북한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언론이 노무현에 대한 우상화나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나 김대중의 우상화.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제가 역사강의 첫 시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일성 우상화는 곧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에 대한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기여도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분을 기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가의 발전의 그 기여도를 생각했을 때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죠, 이 김일성이. 당연하죠. 네, 이건 뭐 민족의 역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우상화하려니까 반대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두 분에 대한 왜곡과 조작과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요건 이제 만수대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거든요. 예. 저기다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가 평양의 유명한 제3장로교회 창동교회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해방 당시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었거든요. 기독교가 발달해서. 그래서 모든 요지는 다 교회입니다. 그 요지에다가 다 헐고 이제 이런 김일성에 관련된 것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핵을 개발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즉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저 왼쪽 사진은 실제로 더 뉴요커라는 그 잡지의 표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을 저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만 지금 절절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절매는 게 아니라 뭐 조롱받는 거의 정권에 거기에 조종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저렇게 우상화에 동상에 빛을 비춰주고 하니까 인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55년도 전쟁이 끝났죠? 55년도에 이제 이승만 박사님이 유엔을 동원해서 경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웅크라라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유엔 재건단에서 맨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사하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했죠. 이 폐허 후에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선다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얼마나 요즘 말로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 천재가. 그래서 이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이 박사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처음에 그렇죠. 사용하신 분이 이승만 그러니까 전국 대통령.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래? 지금 독일에서는 아데나워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자. 그래서 독일 유학생을 선발합니다. 그게 바로 백영훈 박사님이십니다. 네. 예, 백영훈 박사님 아시죠? 박정희 네. 대통령 때 차관은. 그러니까 이미 그때 최고 똘똘한 엘리트로 서울대 출신의 석사과정에 백영훈을 선발해서 55년도에 국비장학생으로 독일을 보냅니다. 그때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돈은 기 같은 돈이야. 나라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5.16 혁명이 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차관을 얻게 될 때 독일의 최고 전문가를 구하라. 그랬더니 백영훈 박사를 이제 찾아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56년도 7월에 이승만 박사님께서 세계적인 물리학자 월커리 시즐러 박사님을 초청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동족 상쟁까지 겪은 정말 거지 같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베리아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시즐러 박사가 오라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님의 이 세계적인 위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핵가방을 가지고 옵니다, 한국에. 그 가난한 나라에 그 누가 뭐 부른다고 이렇게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핵가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찾아온 것은 이승만 박사님의 당연하죠. 그 위상과 모든 인맥을 동원하는 명성 거죠. 때문에 그리고 인맥 때문에 예. 이제 한국에 오는 겁니다. 예, 저분이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시즐러 박사님이고요. 네. 저 밑에 사진이 이제 이 박사 만날 때인데 그때 나이가 82세십니다. 82세의 할아버지가 핵 물리학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7년도에는 IAEA에 가입을 합니다. 미리 다 가입을 시킨 거죠. 그때 이제 그 시즐러 박사님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한민족이 이 핵을 시작하면 20년 후에 원자력 발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이때는요 밀가루 보리지 먹을 때입니다. 근데 엄청난 투자를 해서 원자력 연구원을 만드시죠. 그때 북한은 뭐였냐? 58년도에 수풍 발전소를 다시금 재건해서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김일성이가. 저 앞에 이렇게 웃으면서 있죠? 60만 킬로와트 생산.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북한은 저 때만 해도 당당한 거죠. 수풍 발전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국가 문장이 될 정도로.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박사는 이때 원자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9년도에요. 원자력 연구원을 만드십니다. 개소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지금 대한민국이 원자력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지금 그 기술 보유국이 된 거가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요, 약 259명의 원자력 유학생을 파견합니다. 공부하고 오라고. 파견합니다. 네. 직접 돈을 주죠. 파견하기보다는 유학을 보내는 거죠. 유학을 보내서 더 큰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제가 그 군인 엘리트를 2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면
이 정도 수십 년은 미리 맞습니다. 내다보고 앞서가는. 수십 년 정도가 아니라 이 박사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그 선진국을 꿈꾼 거지요. 그래서 군인 엘리트를 200명을 보냈죠. 왜냐하면 이제 국방을 튼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과학 엘리트, 특별히 원자력 엘리트를 약 259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과학 엘리트는 최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2배로 듭니다. 그래서 한 달 생활비가 박정희 같은 경우는 150불이었거든요. 이분들은 300불입니다. 모든 경비가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이 좌파들이 독재자니 뭐니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예. 이런 그 모욕과 왜곡을 하는 것은 정말 그렇죠. 이게 천벌받을 짓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단순히 이 박사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한민족에 대한 모독이고요. 또 선교사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모든 거를 영향을 미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유학 갔다 와서 이런 원자력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59년도에 오른쪽 사진이 이제 연구소를 개원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런 걸 학고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건물. 저 때는 우리가 자전거도 못 만들 때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원부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는커녕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원자료를 처음 들여오는 장면입니다. 23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37명의 예. 그 원자력 공학을 유학을 보냅니다. 공학도를. 예. 1차로 127명을 보냈었고요. 저 공학도 도자가 빠졌어요. 예. 원자 공학 유학. 예. 근데요, 더 재미난 거는요. 그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면서 이 박사님이 연설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앞으로 여기서 원자력 에너지만 나올 것이 아니라 이제 아토믹 머신도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토믹 머신 뭘까요?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해서 64년도에 최초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장비도 생산할 수 있게끔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믿음을 이미 내다보고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구상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통일하면 저 북한의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해양 질서, 해양 질서를 위해서 그 핵 항공모함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구상까지도 하셨으리라 저는 봅니다. 여기 하야 직전입니다. 60년 1월달 초도순 씨가 원자력 연구원 방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뭐 노망 들었다, 뭐 늙어서 어쩌다 다 거짓말이죠. 이 박사님은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원자력에 대한 대단한 그 기대와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모든 게 기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박사님의 뭐 업적으로 뭐 인재 양성이다, 토지 개발이다,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이 고속도로다, 뭐 포항 제철소다, 모든 것의 근본은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4.19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4.19가 일어나기 전에 3월 20일 날 종북 좌파 세력의 햇불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종북 좌파 세력이 적화통일을 유도하는 그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이게 대표적인 종북 좌파 구호 아닙니까? 이런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5.16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났고요. 민주당 정권이 쓰면서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자력에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되니까. 그 원자력만 중지하면 그 돈 가지고 뭐 그야말로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쓰면서 원자력 폐기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박정희 의장이 제일 먼저 다시금 시작하는 게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62년 초에 김현철 내각 수반이 이제 원자력 초도 순시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김현철 씨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재무부 장관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그야말로 망할 뻔했는데, 적화 통일될 뻔했는데 5.16 혁명을 통해서 모든 체제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금 이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3월 26일 날 다시 원자력을 가동해서 100kW를 처음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1년이 늦어졌습니다만 성공을 했죠. 참 이 박정희 의장도 참 놀라운 게요. 오원선 씨를 원자력 원장으로 만듭니다. 군사정부인데 이분이 해병대 군의관 출신입니다. 해병대 군의관 대령을 원자력 원군 원장으로 만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원자력을 생명처럼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원자력 하면 지금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자력을 이용한 암 치료, 예, 이런 명목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핵의학. 예. 그래서 오원선 원장이 이걸 잘 이제 하시게 되고요. 결국 드디어 이제 원자로 가동 기념 우표가 나오죠.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우표 나와야 되는 거 맞고 있죠? 그거는 이 우정국의 공무원들이 아주 비열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산된 겁니다. 이게 다 이게 역사적인 만장일치로 불과 1년 전에 통과시켰던 그런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는데 그 반대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이 행정이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관철시켰던 자들이 불과 1년이 채 안 됐는데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핵심이죠.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 남하고 전쟁이. 대한민국은 이 공무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발전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 여러분들 정권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짓을 했다가 다음 정권 바뀌었을 때 그걸 어떻게 또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좀 정신들을 차리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네. 대한민국 체제화의 문제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1월 17일 날 100kW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박정희 의장이 직접 보시는 거죠. 오른쪽에 저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박정희 의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군복을 그냥 입고 그렇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군사정부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그 사업을 박정희 의장이 이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핵 에너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게 이제 불과 몇 년 만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돼지같이 살이 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 퍼먹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장군 흉내 낼래니까.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스탈린하고 남침 허락을 받을 때 장면입니다. 이때 박헌영이하고 같이 갔다고 하는데 박헌영이의 그 충성심을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그랬는데 아부자라는 김일성을 선택을 했다. 했고 이제 또 요 때는 이제 그 남침 허락받을 때인데요. 박헌영이 또 거들었죠. 전쟁을 일으키면 남노당 50만이 봉기해서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실패를 했죠. 그리고 저 오른쪽이 이승기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그 전 세계 3대 그 화학학자가 일본의 후쿠이 박사와 그리고 미국의 스턴 박사와 이승기 박사님이십니다. 이승기 박사를 계속 북한에서 올라오라 그랬죠. 근데 안 올라가다가 언제 올라갔느냐? 7월 26일 날 올라갑니다. 7월 26일 날 50년 7월 26일 날 무슨 뜻입니까? 6.25 동란 나고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그 전쟁 중에 월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올라가다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즉 대한민국 끝났다고 본 거죠. 근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북한은 올라가서 저분이 이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저분이 말년이 어땠을까요? 말년이 이제 이렇게
김정일 우상화하는 데까지 앞장을 쓰죠. 예. 그래서 92년에 사망을 96년에 96년에 예, 92살까지 살았군요. 예, 예. 결국 애국 열사령이 안정이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민족의 전범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아마 최초의 화학 물리학상 노벨상을 받으실 분인데 안타깝게도 북한에 올라가서 민족의 비극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실 지금 핵무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생화학 무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생화학 무기는 반드시 생체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생체 실험을 누굴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거죠. 네. 그럼 정치범 수용소에 1차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은 생체 실험을 당하고 있죠. 예. 이 불행을 우리가 지금 하루속히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균에 절인 배추를 먹인다든지 또 야산에다가 또 모아놓고 가스탄을 통해서 실험한다든지 그런 이제 생체 실험이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드디어 정말 20년 만에 고리 원전소에서 60만 킬로와트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 시대의 동력이라는 효어를 쓰시죠. 이때 이제 비로소 그렇죠. 이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완전히 네. 이제 역전을 네. 하면서 네. 북한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맞습니다. 상황으로 전략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20년 후에 물론 민주당 정권에 그런 위험이 있지만 고비를 넘기고 60만 킬로와트를 생산해서 동시에 고리 오리코가 또 기공식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체제 경쟁이 사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죠? 그래도 이미 대한민국 이제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요게 이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완공식 할 때거든요. 네. 저기 보면 이제 할아버지도 보이시죠? 할머니도 보이시고, 그때 또 박정희 의장이, 네. 박정희 대통령이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아놓고 또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진해에 갔더니, 미국의 잠수함이 들어왔다. 네. 그 잠수함은 핵을 원료로 해서 1년 내내 바다를 돌면서 하더라서 SSBN에 대해서 연설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도 이미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까지 꿈을 가지신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비전을 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북핵 에너지를 이제 우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양 주권을 지키는 항공모함과 또 핵 잠수함을 만들 때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우남 이승만호, 네. 또 중수 박정희호, 박정희 대통령 호가 중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충무 이순신호, 또 흥남철수 작전의 갑자기 이름이 누구죠? 현봉학. 현봉학 선생. 아버님이 현원국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원국호, 또 장보고호, 또 우리 해군 제독이신 손원일. 네, 예. 장보고호는 이미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다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느낀 북한 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남한에 있는 모든 종북 좌파 세력을 총동원시켜서 탄핵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이 죄의 증거는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주작이죠. 20년 동안의 정치 역정의 모든 계좌를 다 추적을 했는데도 아직 부정한 돈이 한 푼도 오고 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깨끗한 대통령을 지금 뇌물죄로 엮으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엉뚱한 것들을 지금 찾아내고 뭐 또 증거를 지금 이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런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확고한 이 북한 정권 드러내기 맞습니다. 행보에서 그게 핵심입니다. 이 비롯된 것인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뉴스에 댓글 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같은 국민이냐라는
그 생각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 비루하고 천박한 예. 그 댓글들을 봅니다. 예. 근데 계속 그 청년이 깨어나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청년이 깨어날 길이 요원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사진 좀 한번 잠깐 보시죠. 요사. 자, 사실 88올림픽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상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고도 성장하면서요,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동구권과 수교를 위해서 계획하신 게 88올림픽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88년도에 올림픽을 할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올림픽을 이제 유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거를 이제 하신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이어받아서 추진해서 88을 성공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88년도에 개최국으로 선정이 된 거죠. 자, 보세요. 84년도에 동독을 방문합니다. 드레스덴을 방문합니다. 김일성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김정일 체제를 완전시키고요. 김정일 체제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제 우리 북한 동포 북한 정권을 도와달라는. 그리고 드레스덴이 그 전후 복구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죠. 그래서 북한도 이제 마지막 생존 경쟁으로 해서 경제 성장으로 해서 하고, 중요한 겁니다. 북한도 이때 뒤늦게 핵 원자력 발전소를 하려고 합니다. 84년도에. 그런데 뭐가 일어나죠? 86년도 체르노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86년 체르노빌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됩니다. 북한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88올림픽을 방해하는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김일성이와 호네커와의 대화록이요,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되면서 많은 슈타지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이의 그 유명한 고백 중 하나가요, 4.19 배우라는 거죠. 자기가 4.19의 그 이승만 박사 하야 공작을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 4.19를 일어나도록 만든 그 당사자다 자기가,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물론 이제 그 3.15 부정선거는요,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미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기붕이가 부통령 되려고 부정선거를 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사실 대해서 이기붕 씨도 굳이 그런 부정선거를 획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왜 했냐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권력욕이 있고 욕심이 워낙 많고 이제 그 횡포를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사형당한 건 최인규거든, 내무부 장관. 그 당시 이기붕은요, 10걸음도 못 움직일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인규가 서열 3위인 자기가 이기붕이가 대통령이 승계를 하고 부통령으로, 이기붕이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이어받으려고 이 최인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최인규가 사형을 당한 거죠. 어쨌든 우리 국민이 정의롭고 우리 대학생들이 정의롭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프로테스트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김주열 사건을 일으키고 한 거는 저 배후 공작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큰 그 소요 사태에 당연하죠. 저는 이 북한의 대남 공작이 100% 관여돼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19 때 핵심 간첩이 이석기입니다. 참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종북 세력들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태랑 내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3월 22일 날 3.1운동 때 부정선거를 빌미로 해서 그 촛불, 횃불 그 선동을 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가 발전을 위한 투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자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원자력 중단,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순순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중대한 저는 이게 범죄 수준이라고. 그렇지, 역사 지우기라는 거죠. 체제 지우기라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걸로 인한 우리 국가적 손실이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 문재인
그 탄핵을 해야 되는 예. 지금 정도의 이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네, 우리 또 정 대표님 말씀드린 대로요. 네. 원자력 운영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원자력 수출 세계 4대 강국입니다. 2012년도에 첫 원전 수출했고요. 지금 두바이, 뭐 터키 원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나 가스 세계적인 생산 국가들도 원자력 발전을 지금 도입을 하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석 에너지들이 금방 고갈될 것을 내다보고 예. 하는 건데 원자력 기술도 예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이 안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더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은 이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도 사실 원전 문제가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 자연재해가 오면 뭐 어떤 시설이고 예.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마치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국민을 호도하면서 지금 수만 명을 실업자로 만들고 수조 원의 사업을 지금 중단시켰습니다. 이거 그냥 간과해서는 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요. 이번에 산자부 예. 장관 후보로 지금 청문회를 하신 그 분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이번에 또 문제가 드러났죠. 아무런 이제, 대책도 예, 지금 없이 오히려 신재생 산업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권하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국가위원회나 이런 데에 뭐 참석도 절반도 안 한 정도의 무책임한 그런 그 인물을 이 또 병역 기피 의혹까지 있는 이런 인물을 지금 추천해 놓고 하여튼 분란을 일으키고 예. 있습니다. 이 정권의 그 미숙성 예. 그리고 이 정권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부당함 이거를 이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납을 하실 건지 저는 정말 그러니까 미련한 것까지는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되겠는데요. 핵심은 북한 살리기라는 겁니다.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적 역사를, 행위고 예. 사악한 행위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네. 원자력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제가 조원진 의원이 2007년도에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무소속 초선 의원으로 시진핑 의원을 만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 지사장이기 때문에 중국 전문가로 만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그랬더니 중국이 엄청난 지금 경제 그 부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지금 원자력 그 발전소가 최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때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예, 그때 조원진 의원이 네. 벌써 그 우리 한국 기술진이 참여하자는 걸 논의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자력 수출하기도 전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상당한.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그 여러 기의 원자력 발전을 성공시키고 당연하죠. 안전하게 예. 정말 성공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출을 논의해 볼 수 근데 있었어요. 그때 일개 국회의원 된 지 2년밖에 안 된 무소속 의원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진핑하고 대담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놀랐고요. 아, 이분이 상당히 큰 그릇이구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친밀하게 된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분이 또 중국어 유창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역사의 진실 탐구 조시철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폐허 속에서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본 위대한 지도자의 해안과 이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사진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미용의 진정토크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